자, 4장의 감가상각의 시습 사례입니다. 자, 1번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프로그램상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을 해주시면은 이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가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정액법, 유형재산 정률법, 무형재산으로 해서 세 개의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불러와 주시면 상각 범위의 계산이 되고 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랑 비교해서 이렇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또 할 수 있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합계표로 그 자산들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집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법인 조정에 감가상각 자산을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기 중에 다 취득을 했고요. 24년도에 다 취득을 했고 고정자산 등록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자, 고정자산 등록을 열어볼게요. 자, 이쪽에 있죠, 여러분. 맨 밑에 우측 하단에 고정자산 등록을 열어주시고요. 조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자, 여기 자산 코드 쪽을 한번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코드 번호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사 건물 여러분 교재 페이지 215쪽에 보시면 여기 취득원가랑 단기 중 취득한 금액하고 내용 연수 그다음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상각 범위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회사가 이 금액으로 안 하고 다른 금액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싶으면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이걸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용자 수정 눌러주시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저처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800번대로 들어가고 그랜저. 자, 단기중 취득 5천이고 내용연수 5년.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 상각 범위액 동일하죠. 이건 800번대로 반영하기로 했대요. 자, 위하고는 소프트웨어니까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취득을 했고 정액법이고 5년 2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 800번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제가 제시하지 않았죠. 자, 기계 구입한 거, 자, 기기장치 1200이고, 자, 5년이고, 600만 원인데, 자,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상각 범위액은 541만 2천 원인데, 회사가 600만 원을 감가상각 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자 설정 눌러서 600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0번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앞에 그 회계 결산할 때 다 입력했던 자료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게 앞에 거 강의를 안 들으셨으면 입력이 안 돼 있으실 텐데요. 그때는 요거 여기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으니까 직접 입력을 해서 또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트럭입니다. 그래서 여기 2천만 원이고요. 여기 내용수 5년이고, 자, 상각 범위액이 400인데, 회사가 500만 원 상각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리고 500번대 제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전표 입력할 때 앞에서 우리가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통해서 입력을 이미 다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입력하는 구조 잠깐만 간단히 설명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본사 건물 같은 경우 정액법인데요. 자, 이게 지금 단기 중에 취득을 해서 그렇지 혹시라도 전년도에 고정자산 자료가 2월 돼서 넘어왔을 때에는 취득원가는 기초가액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그건 이쪽에다가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또는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증가된 게 있으면 또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 전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기 말에 자본적 지출 한 누적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는 겁니다. 자, 또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 상각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단기에
비용 처리, 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게 비용으로 처리된 즉시상각의제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기말 부인 누계액.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자, 전년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 부인된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건 정률만 가산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정기말 부인 누계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은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건 전년도 말까지 감가상각 의제제도 기억나시죠? 법인이 감면이나 어, 면제를 받은 경우에 그 감면 면제받은 기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강제로 상각 범위액만큼 송금 산입해서 그 이후에 그걸 또 송금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해놨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전년도 말까지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연수나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단기에 의제상각비, 단기에 의제상각비가 있으면 우리 감면이나 면제받았는데 단기에 감가상각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에 송금 산입해야 될 금액이니까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단기에 만약에 이걸 양도했다 그러면 전체 양도했다 그러면 전체 양도 일자를 해주시면 되고 폐기했다 그러면 폐기 일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업종 코드를 또 넣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이 항목들 잘 보시고 잘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상각 범위의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랑 비교해서 우리 시부인 계산을 할 수 있게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또 잘 입력을 그 항목에 맞춰서 나온 자료를 잘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좀 다르겠죠? 자, 정률법의 구조는 기초가액. 혹시 전년도에 자료가 넘어왔다 그러면 기초가액이 올 거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그걸 빼는 거죠. 요 뺀 게 전기말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또 단기 증가된 게 있으면 또 여기 반영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봐야 될 게 여기 있죠.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시상각분. 자, 이건 뭐예요? 단기 즉시상각 의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으로 처리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또 전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 중에 인정받지 못한 거, 전기 말 부인 누계액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기 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그쵸? 이거는 감가상각 의제 그쵸? 예, 법인이 감면이나 면제받았을 때 감가상각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송금 산입으로 해서 그냥 다시 또 이후에 상각을 못 하게끔 하는 제도 배웠었죠. 그 금액이 있다면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 감가상각 의제 금액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해당 사항에 맞춰서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요 기초가액에다가 취득원가를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한 누계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전년도 말 누계액을. 어, 무형자산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다가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넣는다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취득원가랑 누계액을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 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넣고 상각된 정기말 상각 누계액을 넣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입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딱 여기서만 벌써 다 결론이 났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1만 2천 원이 상각 범위액인데 회사가 600만 원 상각하기로 한 거니까 장부에는 지금 6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것만큼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죠. 포토트럭도 마찬가지로 400만 원이 상각 범위액인데 장부에는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100만 원만큼 송금불산입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다른 것들은 상각범위액과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고정자산에다가 등록을 꼼꼼히 잘 해주시면 거의 95% 이상은 끝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자, 요거를 잘 입력해 주시면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닫고요. 자, 이걸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양도한 자산이 있다면 이제 양도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주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해서 여기 불러와서 세무조정하라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집계해 주는 게 합계표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들어가서 여기서요. 자,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은요. 고정자산에 등록한 데이터를 싹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중에 정액법으로 되어 있는 거 불러왔고요. 또 유형자산 중에 기계와 같이 정률법으로 되어 있는 거 불러왔고요. 무형자산 불러왔고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유형자산 정액법부터 잠깐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본사 건물을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자, 고정자산에 등록된 거를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우선 내역연수 20년을 불러왔고요. 자, 재무상태 여기 보시면 상각 계산의 기초가액이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이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 기말 현재의 6억의 취득원가가 불러왔고요. 자, 그리고 3천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각 누계액이 불러왔습니다. 그럼 6억에서 3천을 빼면 이게 미상각 잔액이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네, 미상각 잔액. 근데 여러분 혹시 저희 이론 이전 강의에서 우리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세법상 취득가액에다가 정액법에 의한 세법상의 상각률이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법상의 취득가액이라는 건 즉시상각의제 누계액을 더한 게 세법상의 취득가액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5억 7천만 원은 미상각잔액이니까 우리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액법의 상각률을 곱하는 거니까요. 다시 단기의 감가상각비 3천만 원 한 거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해주면 자 취득가액 14번의 취득가액이 6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여기 이제 반영이 되었겠죠. 고정자산에 등록을 했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 6억이 나왔고요. 자, 20년이니까 20년 1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0.5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0.05죠. 그래서 자, 1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0.05가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 상각률이 0.05입니다. 그러면 6억에 0.05 하게 되면 자, 상각 범위액의 계산이다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단기 산출 상각액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천만 원인데 그렇죠? 지금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3천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요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총계는 여기 지금 그랜저 그리고 포터트럭 이걸 다 합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랜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그랜저 5년간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걸로 입력했는데요. 여기 5년이고요. 자, 그랜저는 여러분 교재 215쪽에 보시면 5천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고 5년간 생각하는 거니까 1천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단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미상각 잔액은 4천인데 우리가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세무상 취득가액에 정액법상의 상각률을 곱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상각비용 1천만 원을 다시 더해서 다시 4천에서 1천을 더하게 되면 세법상 취득가액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5년이니까 1 나누기 5 하면 0.2가 상각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에 0.2를 곱하면 1천만 원이 상각 범위액을 1천만 원으로 본 겁니다.
근데 회사는 얼마를 계상했어요? 1,000만 원을 계상했으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자, 포터트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포터트럭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라고 215쪽에 나와 있으시죠?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2천의 취득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2천의 취득원가가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은 얼마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감가상각은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포터트럭입니다. 포터트럭은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책에 보시면 회사는 500만 원을 감가상각한 겁니다. 상각 범위액이 400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500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천에서 500 상각했으니까 미상각잔액 재무상태표에는 1,50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500만 원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 가액이 2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즉시상각 의제 누계액이 없다면 이게 곧 세무상 취득 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내용수 5년이니까 0.2를 곱하면 자, 내용수 5년이니까 0.1을 곱하면 얼마? 400만 원이 올해 상각 범위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00만 원이 상각 범위액인데 회사는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가 500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더 기록했지만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 400까지이죠. 그래서 400만 원까지만 인정받는 거고요. 단기 상각 시인 범위액은 4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00만 원을 초과해서 상각했으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조정액 상각 부인액으로 100만 원이 잡힌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정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밑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계산이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또 볼게요. 자, 우리 정률법으로 생각하는 건 기기장치가 있었잖아요. 기기 구입한 거. 자, 그럼 지금 재무상태표, 그럼 교재 215쪽에 보시면, 자, 기기장치의 지금 취득가액이 1200입니다. 그래서 1200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기장치가 지금 600만 원을 회사가 감가상각했다라고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00에서 600을 빼면은 미상각잔액은 600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정률법은 우리가 어떻게 상각을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론 공부할 때. 자, 정률법은 자,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자, 세무상 취득 가액에서 그렇죠? 세무상 감가상각 기초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였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BS상의 취득 가액에서 단기 즉시 상각 의제액을 더한 게 세무상 취득가액이 됐었다. 정기 말 즉시 상각 의제 누계액은 왜 더할 필요가 없었죠? 자, 정기 말 즉시 상각 의제 누계액은 취득 원가에도 들어가지만 기초 상각 누계액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든 안 하든 결과가 똑같으니까 정률법은 단기 즉시 상각 의제만 반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초 상각 누계액에는 단기 즉시 상각 의제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왜냐면 기초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자, 그리고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하고 기초상각 재무상태표상의 기초상각 누계액에서 뭘 뺐어요? 그렇죠?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그거를 빼서 세법상의 기초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미상각 잔액에 세무상 미상각 잔액에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을 곱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자, 1200에서 600을 빼면 이제 미상각 잔액이 600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0.451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삼각 범위액 계산을 보시면은요. 삼각 범위액 계산을 보시면 자, 요 금액이 나왔어요. 일반 삼각 금액이. 그렇죠? 자, 요 금액이 나왔고요. 자, 그럼 요 금액이 나왔는데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얼마를 계상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회사 계상액은 600입니다.
자, 참고로 요 잔존가액은 왜 60만 원이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정률법 계산할 때는 취득 원가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우리 120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1200에 5%를 눌러 보시면 60만 원이 그렇죠? 60만 원이 잔존가액이 된 거예요.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어, 상각 범위의 계산 시에 자, 정기말 현재 취득가액이 있고 단기 회사 계산 증가액이 1200입니다. 그렇죠? 1200이니까 자, 이게 첫 해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년도에 1200에 0.451 하게 되면 541만 2천원이 나와요. 자, 왜냐하면 이게 첫 해 취득한 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상각 누계액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0에다가 0.451을 곱해서 나온 게 상각 범위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상각 범위액 여기 541만 2천원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혹시 회사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즉시상각 의제가 있다. 단기 즉시상각 의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반영해 주시면은 요게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도 있고 정기말 부인 누계액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기에 취득한 게 아니고 단기에 취득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반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여기에 반영할 수는 없고. 음.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쪽에다가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금액은 산출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600만 원을 상각을 했는데 한도가 541만 2천 원이니까 58만 8천 원만큼 한도 초과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정 등록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기기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고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쪽도 한번 가볼게요. 자, 무형자산 쪽 가보면 위하고 프로그램 샀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무상 취득 가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지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서 0.2면은 200만 원을 상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1000만 원을 취득했고 200만 원 상각했으니까 800이 남았으니까 200 상각비를 더해서 취득가액 1000을 구하고 거기에 0.1을 곱해서 상각범위액 200을 구했는데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가 200인 거예요. 그래서 200을 다 인정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조정 등록을 눌러서 한번 요거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클릭한 다음에 우리 교재 페이지 216쪽에 보시면은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자, 요거 여러분 입력해 주세요. 자,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이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00만 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또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요거는 당연히 유보 발생이죠. 그죠?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기기장치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고, 자, 58만 8천 원, 요것도 위에다가 반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요것도 유보 발생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 해답에 대한 그림은 여러분 교재 216쪽에 중간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세무조정한 이 전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자, 여기 맨 밑에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가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은 자,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전체에 대한 내역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에 대한 거, 우리 건물이 있었고, 기계,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무형 자산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요. 기기 장치는 지금 58만 8천 원 상각 부인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우리 상각 부인액이 있었던 거, 이건 포터 트럭이었었죠. 예, 포터 트럭에 대해서도 상각 부인액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혹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사용자 수정을 클릭해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와서 제시된 거와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조정 등록을 클릭해서 세무조정 사항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클릭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불러오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를 정리하셨으니까 이제 실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진짜로 사례를 적용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걸 연습을 또 하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기를 이렇게 닦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갈게요.